네, 안녕하세요. 백설 읽어주는 남자 킬리만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주식 고수들의 투자법이라는 책에 총 60가지의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주식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암호화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투자는 과학이다. 관성, 탄성, 가속도, 증시도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엘리엇 파동 이론도 피보나치 수열에서 유래됐다. 기술적 분석은 각종 과학 지표를 활용한다. 자, 이 책에서는 총 7가지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론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일단 한번 상승 추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은 계속해서 오르려고 하고, 반대로 하락 추세로 들어간 것은 계속 하락하려는 그런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뛰는 말을 잡아라, 이런 투자 격언에 어울리는 과학 이론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상승 국면의 막바지에 시장이 과열되며 주가가 급등하고, 하락 국면의 막바지에 투매가 일어나면 주가가 급락합니다. 즉, 가속도가 나타날 때 주가의 변곡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매에서 역으로 잘 이용해야 합니다. 가속도의 법칙이 개미들이 투자하는 형태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코인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은 이게 뛰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못 올라탑니다. 횡보를 하던 코인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쳐다만 보죠. 조정 오겠지. 그러다가 이게 기울기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옆에서 뭐 이런 사람들 수익 올리고 저런 사람들 수익 올리고 그런 것을 보면은 갑자기 그때 가서 투자를 합니다. 시장이 과열되었는데 그때 가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인의 그래프는 더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폭락을 하죠. 자, 하락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손절 라인을 지났는데 손절을 못하고 한참 참다가 거의 하락 국면의 막바지에 가면은 기울기가 깊어집니다. 골짜기가 깊어지죠.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이제 투매를 하는 거죠. 투매를 할수록 골짜기는 더 깊어지고, 그러다가 주가는 또 다시 오르고요. 이렇게 가속도가 나타날 때 주가에 그리고 코인의 가격에 변곡점이 형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매에서 이런 것들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세 번째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격언처럼 단기간에 지나치게 급등한 주식이 일단 하락세로 전환되면 낙폭도 크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 주가의 그래프를 관찰해 보면 급하게 움직이는 주식과 완만하게 움직이는 주식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기업의 내재 가치와 무관하게 전체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단기 낙폭이 큰 주식은 반등이 나올 때 크게 오를 여지가 많다고 하네요. 분명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골이 깊다고 해서 산이 무조건 다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도 그 프로젝트의 가치가, 그 숨어있는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서 그렇게 골이 깊으면 다시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검증이 많이 되어 있지만은 코인 쪽은 검증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락이 많이 했으니까 이것은 다시 저기까지 더 많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코인 쪽 투자하시면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인 투자할 때도 중요한 게 그 기업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인에 투자하시는 초보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시가총액 10위 안쪽만 투자를 하시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식을 하다가 코인 쪽에 넘어오신 분들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시겠지만은, 자, 가능하면은 비트코인이나 시총 10위 안에 있는 프로젝트에 접근하시는 게 보다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탄성의 법칙입니다. 탄탄한 공이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거나 눌렸던 용수철이 강하게 반등하며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듯이 주식시장의 주도주는 일시적인 악재나 수급 불균형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눌렸다가도 악재가 희석되면
다시 강한 힘으로 올라와 제자리를 찾는다. 탄성의 법칙 같은 경우는 제가 단타를 치거나 스윙을 할 때 많이 하는 게임입니다. 자, 커뮤니티에 가끔 제가 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에는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순간적인 악재 때문에 이게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희석이 되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되거든요. 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철회 이야기도 분명히 주식이나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었고요. 이게 꾸준히 악재로 작용하면은 계속적으로 금값이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겠지만은 어느 순간 다시 희석이 됩니다. 그럴 경우는 반등이 나오겠죠.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수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이벤트인데 많은 홀더들의 기대치에 만족을 못하면은 그것은 다시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들은 일시적인 악재이지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악재가 아니잖아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악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도 탄성의 법칙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원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아서 분할 매수 되기 중이었지만 매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금리가 인하된다는 소식은 저는 반등으로 예상을 했지만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이 CME 선물 마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좋은데 이 선물 마감 때문에 가격이 급락을 했다? 그러면 이건 다시 반등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럴 때 분할 매수 통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의 리브라 청문회 같은 경우도 탄성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였고요. 자, 그리고 블랙시트 새 합의안이 승인되지 않았다 이런 뉴스 같은 경우도 탄성의 법칙을 기대할 수 있는 뉴스였는데 실제로 하락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없었고요. 자, 탄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려고 하면은 자꾸 정치에 관련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성의 법칙이 있는 반면에 소성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바람 빠진 공이나 진흙 덩어리는 바닥에 떨어뜨려 봤자 위로 올라오지 못하듯이 주식시장에서 비주도주는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도 회복되는 힘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 주식 같은 경우도 비주도주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지면은 회복할 힘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은데 코인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자, 상승장이 오면은 모든 코인들이 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인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프로들이 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과거처럼 아마추어들만이 있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 선물 옵션 시장까지 이 시장에 들어왔듯이 주식판에서 놀던 프로들이 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성의 법칙, 데드캣 바운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드리지만은 기회가 왔을 때 자꾸 리밸런싱을 하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 자, 리밸런싱 하는 것도 매우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 용기가 나지 않을 때는 분할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 그대로 50 정도 놔두고 한 50%는 내가 교과서적으로 배운 것처럼 리밸런싱을 더 믿을 만한 곳에 하고, 그런 방법도 한번 추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소성의 법칙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하거나 소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비주도주의 투자에서 투자에 재미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 자, 여섯 번째 법칙은 부력의 법칙입니다. 계속 상승하던 주가는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가도 21선 이동평균선이라 51선 이동평균선 등 기술적 분석상 의미 있는 지점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다시 반등한다. 자, 주식 투자든 그리고 코인 투자든 굉장히 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믿을만한 게 이동평균선인 것 같습니다.
자, 골든 클로스하고 데드 클로스만 딱 눈에 보이는 대로 매수를 했으면은 크게 손실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업비트에서 차트 지원을 해주니까 이동평균선 하나 정도만 딱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주식에서는 21선과 51선에 대한 의미를 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봇 트레이딩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급락이 심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마다 맞는 이동 평균선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어떤 이동 평균선이 맞는지 자꾸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법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적자 생존의 법칙입니다.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종의 주식이 다 상승하는 건 아니다. 자, 내년 5월이면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그 시기가 된다 해서 무조건 대상승장이 온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채굴풀에 있어서 손익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코인 시장에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서도 적자 생존의 법칙이 적용될 겁니다. 반감기를 이용해서 상승장에 갔을 때 분명히 상승하는 코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 상승장에 대해서 전혀 재미를 보지 못하는 코인들도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각자의 프로젝트마다 어느 정도 세력들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게 큰 세력일지 작은 세력일 건지. 작은 세력들도 그 시기에 있어서 뭔가 수작을 부릴 겁니다. 뭔가 시도를 할 거고요.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내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생각해보고 리밸런싱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투자에는 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격언 몇 개 읽어드리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 뿐이지 이것 또한 저에게 맞는 방법들입니다. 각자 본인들의 자금 성격에 맞는 방법으로 건강한 수익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